우원식 의장이 말한 거를 사실 발로 차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네. 대항마는 네. 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 정노경 정치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바쁘셨죠? 네, 뭐 아시는 지금부터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6월 3일로 오늘 국무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 맞습니다. 곧바로 이제 대선 체제에 정치권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각 당 대선 일정 좀 나왔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곧바로 이제 60일 이내 대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6월 3일로 오늘 정해졌습니다. 네,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국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경선 일정이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각 당.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바빴지만 앞으로 더 바쁜 60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시간은 4월 말이나 5월 초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4월 같습니다. 말에는 5월 초. 네. 그때까지는 아마 양당이 다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뽑아야 됩니다. 네. 그 우선 국민의힘부터 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텐데 아직 뚜렷하게 부각되는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충 거론되는 사람만도 10여 명 됩니다 지금. 10여 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예선 컷오프를 통해서 아마 이제 결선 경선을 할 사람을 뽑을 겁니다. 예선 컷오프에서 아마 제 생각에 한 4명 정도 뽑을 것 같은데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지금 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 오늘 했고 이정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했고 또 앞으로 할 사람은 뭐 이름을 굳이 쭉 들자 보면 김문수 장관도 오늘 이제 노동부 장관을 사퇴하고 이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곧 아마 공식적으로 다 할 거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등 한 10여 명이 넘게 또 뭐 지자체당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분,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분 이런 분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일강 후보가 아직 없어서 그렇겠죠. 근데 이런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맞설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덕수 총리 얘기도 나왔어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한 권한대행 같은 사람이 경제 전문가이고 또 안정감을 주고 이러니까 뭐 좀 여권 후보로 가세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좀 뭐 실현 여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의 상황은 지금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명실상부한 이재명 대표의 독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강이죠. 일강인데 지금 어쨌든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또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아마 이 비명계 후보로서 경선에 참여를 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이분들도 고민 중일 겁니다. 고민 중에서 이제 경선을 할 건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아마 9일 날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조금 지금 민주당은 좀 어떤 게 있냐면 경선 방식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지금의 방식대로 하면 이제 여론조사 50% 뭐 그 당원 투표 50%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뭐 해볼 것도 없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할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해서 100% 일반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투표해가지고 후보를 뽑는 걸로 하자. 그러면 어대명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되더라도 뭐 명분이 있고 만약에 하나 다른 사람의 후보가 되면 더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인데 이게 근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주류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서 이 경선 룰이 채택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그 구도 속에서 4월 말 5월 초까지 여야 각 당의 후보들이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경선 이제 룰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네. 대통령 선거 날이 오늘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인데. 맞습니다. 자,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네. 관전 포인트 이번 조기 대선 네. 좀 갑자기 열린 면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뭐가 될까요? 자, 솔직히 이번 대선에 어쨌든 가장 유력한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선 관전 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경선 과정에서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국민의힘의 경선이 얼마나 흥행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쨌든 대선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이기려고 하면 경선에서 정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그 인물면이나 이 흥행 측면에서 끌어서 그 후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 경선 흥행을 끌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고, 그 와중에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좀 봐야 될 게 과연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느냐, 네.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느냐 이런 그렇죠. 문제인데,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있고 반대했던 후보가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찬성했던 후보들은 대표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나 나중에 약간 입장을 좀 바꿨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고 반대로 김문수 지사나 홍준표 그렇죠. 반대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정말 경선 과정에서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어쨌든 경선의 흥행을 부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경선 과정에서는요. 결국에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 윤 대통령을 그렇죠. 어떻게 규정하고 네. 바라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것도 입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 국민들이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차원에서 어떤 적절한 그 포인트를 찾아야 이 경선 흥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특별히 좀 포인트를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얼마나 좀 가까이 다가가느냐. 네. 사실 역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선 흥행을 좀 어떻게, 그러니까 관심을 끌 수 있느냐, 네. 이런 건데 사실 흥행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좀 경선을 관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후보 단일화라든지 여러 네. 가지 변수들이 좀 나타나면서 네. 일강 체제인 이재명 대표와 겨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또 의외로 또 민주당 경선도 재미가 있어질 수도 있고요.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네. 이 뚜렷한 후보가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오는 또 경쟁에서 네. 여기도 또 그게 이제 나름의 어떤 흥미를 끌 수 있을지, 네. 흥행을 끌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경선 과정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둬서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공을 하나 던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 때 그 개헌 문제를 같이 좀 논의해서 네. 할 수 있는 개헌을 같이 투표를 하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그 경선 아주 초반 네. 서두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나온 어떤 화두인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개헌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는데, 대통령 권력을 좀 분산해야 된다는 것 측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국회의 권한도 좀 분산해야 된다. 네네. 너무 지나치게 비대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개헌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좀 완화하고 우리 정치의 우리 정치를 좀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계속 많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난 다음에 인용이 된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개헌안을 만들어서
이번 대선 때 조기 대선 할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은 재밌는 게 국민의힘은 여기에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네.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원래 그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했고, 근데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비명계 주장하는 분들은 다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에 또 동의하는 네. 찬성을 했거든요. 김두관 전 지사나 김무겸 총리 같은 경우도 다 네.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해서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대통령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재명 대표는 이것보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는 말로 개헌 사실상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말한 거를 사실 발로 차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이라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지금 최대 주주이고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이재명 대표가 아닌 주자들 간에 이렇게 약간 전선이 형성됐는데 이 개헌의 현실화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장 초반에. 근데 다만 이게 어떻게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 유권자들의 네. 작용을 할지는 예를 들어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반대를 하는구나. 이런 국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요 와중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강경 지지층한테 시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폭탄을 많이 받고 있다고. 네. 뭐 말하자면 이 수박이냐. 그러니까 옛날 말 수박이라는 말이 그렇죠. 이제 겉은 파란데 안은 빨갛다. 그래서 약간 비하하는 말인데 네. 심지어는 개헌 수계이냐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경 지지자들이 우원식 의장이 왜 이런 국면에서 개헌 이슈를 던져가지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것을 방해하는 듯이 보이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헌을 둘러싼 각 정파와 각 세력들의 반응들이 어떻게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현실적으로 개헌이 조기 대선에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 경선 그리고 대선 본선에서 네. 솔직히 이제 이재명 대 네. 누구냐 이거의 싸움으로 봐야 될 텐데 네. 과연 이재명 후보 예비 후보의 대항마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죠. 물론 이제 가장 큰 관심이 그건 본선에서 네. 누구와 누구의 대결 구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 또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하는 게 가장 관심이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일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할 수는 없고 이게 당장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또는 구도가 1대1 구도가 될지 아니면 삼자 구도가 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좀 아직 당장 지켜봐야 되고 이 6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은데 또 대선이라는 국면을 생각해보면 또 상당히 긴 시간일 수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이게 또 플럭세이션이 출렁거림이 네. 몇 차례는 있을 겁니다. 네, 네. 그걸 쭉 봐야 되는데 다만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 객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왜냐하면 객관적인 수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이 승부가 끝난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약간 저희가 지켜봐야 될 흥미롭게 봐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저희가 일부 갖고 왔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인용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있었을 정도 4월 1, 2, 3 사흘 동안 있었던 갤럽의 정기조사인데요. 이게 물론 이제 양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양자 구도가 되면 또 이런 변화가 있겠지만 이 단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때 이제 갤럽이 일주일마다 계속 차기 대선 지도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1등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9% 아니 34%로
다자 후보, 다자 구도로 했을 때 네, 다자 구도 30%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는데 그 2등은 김문수 전 지사였고 김문수 장관이었고 9%인데 네.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게 그 답변을 유보한 퍼센트가 얼마인가를 좀 보면요. 이게 답변 유보가 38%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상당히 많은 수준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죠. 의견 유보가 어떤 거냐면 결정을 안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후보가 없음 또는 모른다 또는 응답 거절한다 이걸 다 합친 겁니다. 네. 합친 게 38%고 이게 보니까 제가 쭉 시계열로 보니까 1월 2주차 때는 이게 33%였는데 쭉 올라오다가 37%, 이번에 38%까지 올랐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그 탄핵 국면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힘을 실어주지 않는 국면이고 아직도 누구인지 정하지 않았다. 아직 이재명 대표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안심할 수는 없는. 이 38%가 어디로 가느냐. 물론 뭐 한쪽으로 다 쏠리진 않겠죠. 다만 어떤 그때 상황과 인물을 보고 경향성에 따라서 좀 나눠질 텐데 그렇게 보면 현재로선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없음 모름 응답 거절시다. 답변 유보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객관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인 건 사실이나 끝까지 게임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네. 대항마는 네. 물음시다. 네. 의견 유보, 응답, 네. 의견 유보시다. 네. 또는 말은 모름 무응답. 네, 그러네요. 시다.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네. 자, 6월 3일로 다가온 이 조기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의 지금 통합 과제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에 대한 어떤 민생 안정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빨리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좀 똑똑하고 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후보가 어서 빨리 당선이 돼서 대한민국을 좀 미래로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 3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